저와 함께 직업의 종말 알아가 보고 있는데요. 마지막이네요. 일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이 책의 저자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예화를 소개하는데요. 이 페이스북의 저커버그죠. 2006년에 야후가 10억 달러를 제시하면서 인수를 제안하죠. 매각에 찬성하던 초기 투자자 틸과 브레이어에게 이사회를 개최하면서 시작 시점에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건 형식적인 겁니다. 회의는 곧 끝날 거예요. 10분 이상 걸리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회사를 파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라고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이 예화는 여러분 자주 들으시는 테드 영상에도 소개되어지는 것을 저는 봤는데요. 마크 주커버그가 마음속에서 지금 해야 될 일은 오직 한 가지. 바로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를 성장시키는 것이고 그것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해요. 그는 자신이 이미 이룩해 놓은 사업을 사랑했고 자랑스러워했으며 그것을 더 의미 있게 만드는 길을 발견하는 것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것을 인생의 의미로 가졌기 때문에 10억 달러를 받은다고 한들 다시 그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마음속의 결론을 내렸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팔지 않는 것이 당연한 일이겠죠. 이런 비슷한 일에 있어서 의미를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라는 주장은요, 여러 가지 연구나 경험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인간의 삶을 추동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지은 빅터 프랭클 박사, 유태인 수용소에서 자신이 수감되어졌을 때 주변 사람들을 관찰하고 자기 자신을 관찰하면서 발견한 사실 중에 하나는 그 아주 죽음의 수용소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참한 환경 속에서 결국은 살아남은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건강했던 사람이나 보상을 누렸던 사람이나 직업을 그 안에서 했던 일이 편했던 사람이 아니라 결국은 자신의 인생이 꼭 살아야만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자신의 삶의 숭고함을 유지했던 사람들이 결국은 오랫동안 생존을 하고 전쟁이 끝났을 때 자기 가족들에게 돌아갔다라는 이야기죠. 하다못해 나는 이 전쟁이 끝나고 우리 집으로 돌아가서 우리 집 이 장판 밑에 있는 우리 집 이 구들장 밑에 있는 그 밑에 있는 돈을 내 아들에게 전해줘야 돼 라는 그 생존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나는 누구를 꼭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해줘야 돼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혹은 또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야말로 오랫동안 자신의 삶을 유지하면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더라, 이런 이야기죠.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조직에서요, 직원들을 추동하는 힘이 과연 무엇입니까? 이 몇 가지 실험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동기를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가 이 충분한 보수와 직무의 안정성, 그리고 어떤 보상, 이런 것들로 이제 동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요, 내재적 요인이죠. 자유롭게 선택한 인물을 향해 분투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시간을 보내고 그래서 더 나은 성취를 하는 이런 조직. 우리가 성장하고 목표를 쫓고 분투하는 성향을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존재이고요. 인간이란 또 그러한 충동을 따름으로써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해낼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런 비슷한 실험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 있습니다. 과연 인간이 무엇 때문에 움직일 때 창조적이 되고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느냐? 그것은 보상 중심이 아니라 의미 중심적일 때 그렇게 된다는 것은요, 너무나 많은 경우의 수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론은 그런데 하나죠. 어떻게 하면 그런 조직이 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결론은 하나일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는요, 기업 자체가 창업가 정신을 유지하는 기업이 되는 겁니다. 이 책에서 제안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조직이 이미 12명 이상으로 늘어났다면 12명 단위로 스타트업의 느낌이 가능한 형태로 나누시는 것이 아마 지혜로운 방법이 될 겁니다. 12명에서 15명 정도를 스타트업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도록 과감하게 그 팀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팀을 만들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전 직원을 그렇게 할 수가 없다면 일부 팀을 만들어서 그렇게 운영해 볼 수 있는 방식도 가능할 겁니다. 이 책의 저자는요, 마지막 제안을 하는데 모든 경영자와 직장인들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수습생으로 복귀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수습생으로 복귀하라.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실제로 수습을 경험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경영자든 직장인이든 자기가 하고 싶은 어떤 일에 이미 그 일을 하고 있는 조직에 가서
인턴 생활을 해보란 이야기죠. 그럼으로써 서로 리스크를 감소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보다는요, 더 큰 의미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수습생 정신을 유지하면서 그 일을 배운다는 마음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여러분 회사에서 사람을 채용할 때도 수습생으로 사람을 채용해 보란 이야기죠. 그리고 그 수습 기간 동안에 자신이 창업가 정신이 충분히 발휘되고 뭔가 작은 성취를 이루어낼 수 있는 사람 중심으로 팀을 구성하고 그 팀을 통해서 성과를 내라는 것이 이 책의 저자가 마지막에 제안해주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책의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처럼 권력이 어떤 주체가 개인에게 위임되어 있는 시대가 역사 이래로 없었습니다. 지금은 언제든지 개인이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 직장을 마음껏 바꿀 수도 있고 창업할 수도 있고 마음껏 자신의 어떤 이 정신을 펼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이런 밀레니얼 세대들 언제든지 창업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그 환경이 마련되어져 있는 이 비즈니스 세계를 여러분들 같이 경영하고 계신데요. 여러분 회사의 조직을 어떤 형태로 운영하고 싶으십니까? 기업가 정신이 충만한 어떤 조직이 있을 거고요. 직업 정신이 충만한 조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조직을 스타트업이 가능한 형태, 기업가 정신이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 보시고 그런 조직으로 운영하신다면 틀림없이 과거에 경험할 수 없는 아주 큰 성장, 또 즐거움, 아주 창발성이 가득한 그런 회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